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우리 청장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3개월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네요. 예, 문기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막 기승이죠. 저희도 이제 대구 쪽에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이제 있다 오는데, 우리가 이제 딱 올라오는 그 시점에 하여튼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이렇게 또 한 2분 정도가 코로나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이제 수요일 날 격리가 풀렸는데 뭐 그냥 감기처럼, 그냥 또 백신도 맞으신 분들이라 그냥 코만 좀 맹맹하고 뭐 좀 그렇다고 그냥 지나갔고, 오늘 이제 보니까 또 출근하셨더라고요, 센터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하여튼 우리 사장님들 그래도 이제 코로나에 이제 걸리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또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내과 의사인데요. 이 의사분은 자기가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대요. 내과 의사니까 이제 감기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손님들, 이게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마스크를 쓴대요. 일반 의사들은 이제 보통 이제 진료할 때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무조건 마스크를 쓴대요. 십몇 년 동안 자기가 의사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본 적이 없대요. 이게 하면서. 그리고 이게 환자 한 분이 나갔다 들어오면 꼭 손을 씻었대요. 손을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이 2가지만 딱 했다는 거죠. 감기 안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대 이제 우리가 방심할 때 생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커피 한잔 한다든지, 제가 이번에 걸리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디서 걸리신 것 같아요 하니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마스크 벗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양성이었던 거예요. 그분도 몰랐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심할 때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그 부분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리 문계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애터미로 이제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거절이 아니라 그냥 절대 저는 안 할 결심을 했던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아메이를 한 5년 정도 열심히 했었는데, 30대 때 정말 꿈을 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부가 해서 하면서 이제 미국도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아메이 본사 그리고 농장도 2번을 갔어요. 저희 와이프는 2번 갔고, 그 1인당 가면은 한 500만 원씩 들어가요. 20년 전에 그 2명이 갔으니까 이제 1,000만 원 들고, 와이프까지 한 번 더 갔으니까 1,500만 원을 비행기 값으로 날리고, 5년 동안 우리 애들이 어렸기 때문에 집안에 입주 아줌마를 쓰세요. 한 달에 150만 원씩 주고. 예. 여러분들 상상 가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얼마 벌었냐면은 5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벌었습니다. 200만 원. 그 계산이 안 나오죠. 2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치 저기 입주 아줌마 쓰고 이리저리 돈 쓰고 나면은 계속 마이너스겠죠? 그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 사업을 이제 차려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애터미에서 아메이에서 성공하는 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에서 접고 그냥 우리 갈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이런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결심을 하고 이제 1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 15년이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뭐 아메이나 이런 다단계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까요? 아유, 속 시원하다. 내가 5년 동안 내가 진짜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정말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면서 15년 동안에 저한테 찾아온 다단계 사장님, 이 다단계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 돌려 세웠어요. 제가 다 그만두게 하고. 지금 생각하면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다단계들은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애터미도 저한테 왔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했는데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저도 제가 하던 비즈니스가 15년 동안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는데 또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다 보니까 애터미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번 그냥 한번 드러나 볼까? 그리고 막 이 성경책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도 쪼르니까 하도 쪼르니까 떡 한 동이 주는 거예요. 하도 쪼르니까 이렇게 그냥 한번 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게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기회인 줄 압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15년 동안 인터넷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잠실의 아파트를 안 산 거. 이제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했었으면 그냥 미련도 없어요. 근데 살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안 샀어요. 이제 못 샀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돈도 없었고. 근데 그건 또 그렇다 쳐요. 근데 네이버 주식을 제가 한 1억 원어치 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돈도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한 1억 원어치 정도 네이버 주식을 샀으면 지금 한 200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애터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뭐 그 정도 재산 있으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안 샀어요. 그리고 그때 한 10여 년 전에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을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안 샀어요. 그것도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냐면 4천만 원 하거든. 4천만 원, 4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 하는데 그때 몇십만 원도 안 했어요. 몇십만 원. 그럼 예를 1억 투자했으면은 얼마 됐겠어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라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하는 거죠. 네. 돈 번다고 뭐 이렇게 막 바쁘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잡는데 저는 시간을 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야, 이게 진짜 기회인가? 저는 애터미 사업은 일생일대 기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한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 있으면서 야, 과연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판단을 해야 돈을 벌더라는 거죠. 장기적인 판단에 어떤 가장 증거가 되는 게 뭡니까? 땅 같은 거 사놓는 거죠. 땅. 제가 지금 여기 사는 데가 용인수지거든요. 용인수지에 저희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때 왔을 때 여기 주변에 허허벌판이에요. 진짜로. 아파트 막 지금 저희 아파트하고 몇 군데 아파트만 있고 전부 다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에 광교 들어선다 그랬었어요. 광교. 근데 그때 땅 안 샀어요. 그때도. 광교 들어선다 그랬는데도 비싸다고. 왜 안 샀겠어요? 비싸다고 안 샀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떤 기회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급급하기 때문에 미래를 못 봅니다.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죠. 오늘 원데이 세미나 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진짜 해안이다. 그것이 해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세요.
어떤 거냐면은 광교나 아니면 저기 동탄 있잖아요. 이런 데 땅 사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땅 있잖아요. 조금 10만 원에 샀는데 20만 원 올랐다고 했잖아요. 팩 팔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언제까지 기다려요? 5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0만 원에 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거기 아파트 들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애터미 사업도 꾸준히 하는 거죠. 저는 요즘 많이 느낍니다. 코로나 동안에 코로나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생겨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수하고 나면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꼭 벼 있잖아요. 벼처럼 생긴 게 있고, 벼인데 알곡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같이 섞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키 있죠. 거기에다가 던져요. 이렇게 휙 던지면은 바람이 휙 날려서 가벼운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탁 깔아앉거든요. 그걸 몇 번 착착착착 하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곡이 다 골라집니다. 저는 그 바람이 키질하는 거 있잖아요. 키질하고 바람 부는 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뭐만 남았어요? 알곡만 남는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뭐 그만두시거나 뭐 힘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시거나 이런 분들 또 비트코인 하러 가고요. 뭐 더 좋은 거 하러 간다고 가고요. 갑니다. 근데 잘 된 거 있을까요? 솔직히. 그거 다 뜯어 말려도요. 거기에 한번 눈이 씌으면은 그 다른 다단계 하러 가고요. 다른 비트코인 하러 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겨예요, 겨. 예. 알곡은요. 그냥 직진하는 거죠. 직진.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지금 60억 기부, 새롭게 또 우리가 이 컴패션에 120억 이렇게 1000만 달러 기부한 가운데 별개로 또 60억을 기부. 그러니까 이제 10,000명, 해외 아동 10,000명을 정기 결연하고 그리고 박 회장님께서는 1000명을 1대1로 또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기부를 하셨다고 이제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한 500억 이상 지금 기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터미가 GPTW라는 이런 기관에서 2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이게 그냥 사설 이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97개국하고 공동으로 이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이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LG 이노텍부터 해서 한전, MB, 애터미,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DH에, 그죠? 이렇게 쭉 한국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뭐 이런 거 시스코 쭉 이렇게 굉장히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한 수만 개, 수십만 개 기업 중에서 이렇게 애터미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2년 연속으로. 자, 이것도 정말, 그리고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이고 신뢰 경영 대상, 2년 연속 대상, 여성 워킹맘 일하기 좋은 기업, 밀레니얼이 일하기 좋은, 밀레니얼은 20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뭐 20대, 30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런 식으로 5관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그 궁금한 거 알려줌 있잖아요. 그걸 이제 녹화를 하러 갔는데 그 직원들 그 쉬는 시간에 그 500만 원짜리 그 뭐죠? 저기 세라젬 그 등 이렇게 허리 이렇게 그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 방에 여성분들 이제 이브 뭐 무슨 뭐 이렇게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뭐죠? 그 세라젬 그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바디 브랜드 하고 또 이런 편의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등도 찢이고 그죠? 해요. 실제로 아주 편하게. 이런 솔직히 그러고 주변에 있잖아요. 중간 이렇게 쉬는 시간에 탁구 막 치고
저기서는 또 막 운동하고 있고, 그냥 이게 일상인 거예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야, 정말 저도 근무하고 싶더라니까요. 지금 이럴 정도로 자율좌석제 그리고 자율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갓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직급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갓 들어오신 인턴에서 바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직급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리로 정했대요. 그 대리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팀장까지는 좀 그렇고 대리로 정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퇴근이나 이런 거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회사. 그리고 지금 이제 방판이나 건기식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애터미만 우뚝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애터미 한국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기업 방판하고 건기식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주요한 기업들만 딱 봤는데 이익이 애터미만 이익이 20% 신장이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남겼는데 다른 데는 다 쭉 썼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기존의 판매 루트가 이제 힘들 때 애터미는 글로벌이니까 그죠? 글로벌로 수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애터미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애터미가 비즈니스고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업의 핵심 성공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무엇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무엇에 집중해가지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뭐겠습니까? 커피 맛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위치 그죠? 그리고 그 커피숍을 운영하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그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김밥은 뭐겠습니까? 김밥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김밥을 어떻게 정말 입맛에 맞게끔 좋은 쌀 그리고 좋은 재료를 어떻게 쓰는가 그게 성공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알고 시작해야 되지 모르고 그냥 아무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차리라 그런다고 해서 커피숍을 차리거나 제가 커피숍을 해봤거든요. 제가 광명에서 한 100평짜리 커피숍 탐앤탐스를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3년 정도 탐앤탐스 제가 5년 정도 경영을 했는데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3년 정도. 제가 해보니까 아, 내가 기계는 어떤 걸 사고 커피는 어떤 걸 원두는 어떻게 가져오고 우유나 이런 걸 어떻게 가져오고 다른 재료나 이런 걸 어떻게 가져오고 최적의 마진율을 높이고 또 알바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거를 3년 정도 딱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무턱대고 차렸다 그러면은 그 커피숍을 차리는데 3억 5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죠? 근데 3억 5천 들여서 차렸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차렸어요. 누가 하라, 야, 커피숍 요즘 유행하는 거 한번 차려봐. 그래서 아무 데나 차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예, 돈 날리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 다 날리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서 보시면은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까? 제대로 된 성공 원리를 알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영혼 빠진 상황에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냥 명령에 그냥 움직이고 지시에 움직이는 아무 생각 없는 그렇게 움직이시나요? 여러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 성공 원리를 알고 움직이시라는 거죠. 몰랐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복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복제할 생각이 없이 애터미 사업 하시면요. 전혀 복제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걸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복제를 이렇게 할까? 아주 유심히 보고 녹음도 해가면서 배울 생각을 해야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복제를 하신다는 거죠. 그건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요. 커피숍 알바한테 똑같이 가르쳐도요. 얘가 며칠 있다 떠날 애 같으면요. 기담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자기가 이
알바를 좀 오래 할 생각이고 또 커피에 대해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유심히 듣고요. 질문도 많고요. 그리고 빨리 배워요. 빨리. 예. 그렇지 않은 애들은요. 딱 그 자기 할 일만 딱 하고 딱 끝내버려요. 다른 거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그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인데 핵심 성공 원리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나요? 그거는 내가 아는 거죠.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생 시나리오, 드림 빌딩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이드북에 다 있죠. 그리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애터미에서 그냥 한 200~300번데 200~300벌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요. 애터미에서 큰 성공하기 힘드실걸요? 뭐냐면은 연금성 자산소득입니다. 시스템 소득을 우리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쓰리리치가 되려고 하는 거죠. 돈과 시간과 친구의 자유. 그죠? 많은 이런 쓰리리치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들은 how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요. how가 아니고 why, what, how 이 세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how는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본사 시스템, ABR 코스, 그리고 센터 시스템, 그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가이드북에서 이야기하는 세븐코어, 뭐 A코어 이겁니다. Why, what, how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생 시나리오도 적는 둥 마는 둥, 드림 빌딩 그냥 하다가 말고 뭘 벌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한 200~300 벌면 되지 뭐 요런 정도 그냥. 그리고 본사 시스템, 센터 시스템 이거는 왜 자꾸 나오라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왜 오늘 밤에 또 자꾸 나오라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그냥 줌 끄고 듣자. 줌 끄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왔다리 갔다리. 세븐코어. 이거 뭐 해가지고 되겠어? 확신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핵심 성공 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울 수도 있어요. 그냥 소비자인데 자꾸 사업자라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세븐코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겁니다.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제가 궁금한 거 알려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질문이 한 12가지, 13가지 정도가 되는데 처음부터 1번, 2번이 해결되면 되는 문제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소비자를 만들고 싶은데 열정이 떨어졌는데 이게 소비자 만드는 게 정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뭐가 답일까요? 1번, 2번이거든요.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에서 1번, 2번이 안 된 상황에서 열심히 3번, 4번, 5번을 하다가 막 총 맞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한 달 반 동안 1번, 2번만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5년 동안 거절하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 다른 걸 안 하고 1번, 2번. 이 1번, 2번을 한 종합적인 게 가이드북에 보면 제품 비교, 스타트북에 보면 제품 비교표 있죠? 그리고 정상별 제품 추천이잖아요. 그런 걸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으로서 끝나는데 여기서 이 베이스를 가지고 3번, 4번, 5번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긴다는 사람은 1번, 2번이 부족한 상황에서 3번, 4번, 5번을 했기 때문에 뭔가 벽돌이 하나 빠진 상황에서 자꾸 집을 짓다 보니까 하나씩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7번 뭡니까? 자, 짓는 거 1번, 2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지었어요. 짓는 것까지는 하는데 유지할 줄을 모르네요. 유지 보수가 안 되니까 어때요? 쌓았다가 무너지고 쌓았다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헛수고 하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6번, 7번이 안 되면.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1번부터 7번까지 열심히 잘 기억하시고요. 자, 애터미 사업의 본질은 소비하고 유통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조직입니다. 조직적으로. 조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직화를 시켜서
복제를 하는 거예요. 뭘로? 성공 시스템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why, what, how를 심어주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복제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로봇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복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인간 관계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품 PB 올리는 사업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계속 제품만 팔러 다녀요. 여러분, 제품을 전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알고 뛰시라는 거죠. 그래야 방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면요, 애터미 제품은 그냥 팔려 나가는 거고 그냥 집어가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라니까요. 뭘 물건을 들고 배달의 기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달의 기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배달의 기수를 내가 해줘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그분과 인간관계가 잘 되면 그분도 언젠가는 80대 할머니도 사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정말 명심하시고 애터미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요. 자, 애터미 포기하는 분들이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거절.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걸 못 넘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단계래요. 방문판, 야,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가 뭐 망했냐? 남편 망했냐? 그 부정적인 시설과 거절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야 되겠어요 하면서 거절하고 이러면은 내가 이런 이야기가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봐요. 이러면서 자신감이 없고 이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초기 사업자분들 이래서 그만둬요. 이거 왜 넘지를 못할까요? 1번, 2번이 안 되니까. 1번, 2번이 설익은 상황에서 그냥 야, 그 네가 소개해준 짬뽕집 가니까 진짜 맛도 없고 말이야. 저기 왜 그렇게 서비스는 왜 그래 안 좋냐? 그게 뭐 무슨 맛집이라 나한테 소개시켜줬냐? 난 다시는 안 가. 그러면 아 그래? 나도 안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만두는 거와 똑같아요. 그 집 안 가는 거와 똑같아요. 야, 네가 입이 이상하네. 뭘 까다롭냐? 나는 가면 맛만 좋더만. 너는 가지 마. 나는 갈 거야.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겨내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래. 다단계 방문 판매 이거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애터미의 본질을 시스템 사업이고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아직도 다단계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심지어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착한 다단계 아니에요. 그래요. 착한 다단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다단계잖아요. 그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이에요.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 예? 쿠팡이나 또 아니면 저기 아마존이나 이런 쇼핑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 본질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이게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정말 서재형 총장님이 무슨 말 했는지 알겠네.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구분이 잘 안 가요. 예. 또 제품 판매에 대한 부담감. 파는 거 아니야? 아유, 가니까 내가 뭔가 제품 이야기를 하면은 저기서 아유 그래 내가 하나 사줄게 뭐 이러는 거, 그런 게 싫고, 또 아니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야 이거 내가 언제까지 팔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번, 2번이 부족한 거예요. 제품 감동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또 직급 도전하고 난 다음에 제품이 막 쌓여요. 예. 뭐 판매사나 뭐 이렇게 가고 난 다음에 제품이 막 쌓여. 쌓이는, 여러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배팅 치는 거하고 진짜 사업을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제품의 양일까요? 100만 원어치 사면은 배팅이고 10만 원어치 사면은 배팅 아니고 그래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제품을 내가 소진시킬 수 있고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으면은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으로 막 팔고 중국에 막 이런 중국 인터넷에 막 팔고 이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소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왜 내가 어떤 분들은 제품을 깔고 앉아 있는 분들이 예전에 한 몇 년 됐는데 저희 우라인 파트너 중에서 한 분이 판매사를 갔는데
한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댁에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맨날 제품이 없대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쭉 보다가 우연히 있잖아요. 그 어떤 저기 뭐죠? 그 캐비넷 문을 열었는데 거기 제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판매사 갈 때, 판매사 갈 때 샀던 제품들 있죠? 그걸 거기 딱 모셔놓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판매사 갈 때 사놓은 거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깔고 앉아 있으시면 어떡하냐고. 제품을 하인처럼 많이 내보내시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을 바에야 깔고 앉아 있을 바에야 빨리 체험이라도 시켜 드리시라고.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품 판매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체험시키시고 내가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을 것 같으면요, 차라리 체험시켜 드리시라니까. 차라리. 예. 여러분들 제품을 하인으로 많이 부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감동이 부족하면요, 부담감이 와요. 자, 이거부터 감동부터 먼저 가져오셔야 되고, 성공에 대한 확신 부족, 이것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소득에 대한 가치 산정 부족. 노동의 소득이 더 좋은, 노동의 소득은 바로바로 나오죠. 그죠? 내가 한 달 일하면 한 달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시스템 소득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는 큰 돈이 안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한쪽 라인이 돼 있는데도 돈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 라인이 다 돼 있는데 한쪽은 되는데 한쪽이 안 된대요. 그분은 시스템 소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쪽이 돼 있는 분은요, 한쪽에 포인트를 넣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수억 원을 줘도 그런 코드는요, 팔면 안 돼요. 팔 수도 없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들이 어떻게 내 한 70% 정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해 모르니까. 무조건 돈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한쪽 라인이 된다는 거는 뭡니까? 다른 한쪽도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동의 소득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빌딩 건물주 되기가 힘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폰서나 파트너하고 싸워요. 그게 내 탓일 수도 있고 스폰서 탓일 수도 있고 파트너 탓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이 무슨 저 어디 파라다이스에서 온 정말 무슨 애터미 사업이 너무 좋고 회장님도 너무 좋고 하니까 무슨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비단길 걸어가는, 꽃길 걸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터미 사업도 사람과 사람과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많이 만나는 곳은 차들이 많아지면 교통사고 나듯이 사람이 많아지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모르고 교회 가면은 모두 다 천사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가는 분들이 실망해서 교회 안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뭘 모르고 가는 거죠.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가시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넘지 못하면요,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공자와 실패자는 뭐냐? 성공자는 이래요. 주변 환경을 사업 환경으로 조성하고요,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타협하고요, 성공할 타이밍을 절대 안 놓쳐요. 인심 얻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죠, 인심이. 그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현재 내 파트너와 그리고 사업 분위기, 파트너들이 어떤 분위기로 나를 보는지,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사업 분위기도. 그죠? 시시각각 바뀌어요. 나의 간절한 Y가 있나를 항상 재점검하고요. 그게 없다 싶으면, 그게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성공자는. 실패자는 어떨까요? 의논 없이 본인 생각대로 진행하고요, 의논해도 본인 생각대로 하고요, 잘못돼도 본인 생각대로 진행하고요, 망해도 본인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스폰서 탓, 파트너 탓을 해요. 본인이 애터미 사업에서 뭘 얻을지, 왜 해야 되는지가 희미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되면 좋고 말면 말고,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딱. 예. 자, 우리 사업자분들이 단기 목표로 이걸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븐코어 완전 실천하시고요. 133 활동 일정 철저히 체크. 애터미의 일은 뭐냐? 자, 왜 133 활동 일정을 철저히 체크해야 되느냐? 판매 실적을 체크해라 이게 아니고요. 애터미의 일은 뭐냐면 제품 판매가 아니고 가서 만나서 미팅하는 거예요. 이걸 내 입 가지고만 미팅하는 게 아니고 오감으로 체험시켜 주면서 하는 미팅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품이 전달이 되고 그냥 팔려 나가는 거거든. 애터미의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소비자도 생기고 사업자도 생겨요. 그럼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소비자는 그냥 폰크렌즈 하나 쓰는 사람이고 사업자는 세트로 쓰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소비자분들은 목표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쓰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 사업자는요, 큰 성공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1년 뒤에 뭐가 되겠다, 2년 뒤에 뭐가 되겠다, 3년 뒤에 뭐가 되겠다, 임페리얼 언제 되겠다. 이런 자발적이고 간절한 큰 성공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사업자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부업하시는 분들은 뭐냐? 목표를 가졌는데 큰 소비자예요. 또 목표를 가졌지만 작은 소비자예요. 작은 목표를 가진 사업자죠. 자,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거죠.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는 뭐냐면은 이 부업자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4월 하반기부터 세미 판매사가 나오기 때문에 부업자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는 겁니다. 아메이 있죠. 아메이가 지금 한 2, 3년 됐는데 아메이가 이 부업자분들이 달라붙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이제 그 전개를 마련했다는 거죠. 자, 주간 133 활동표의 좋은 예입니다. 이렇게 11시에 뭐 누구하고 통화하고 카톡하고 뭐 했고 쭉 그냥 적는 거예요. 적는데 어떤 분들한테 주간 133 활동 일정표 한번 봅시다 하면요. 주저주저 하면서 못 보여주는 분도 있어요. 왜? 자기가 알아요. 이게 텅텅 비었다. 여기는 지금 연휴라서 비어있는 건데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못 보여주는 거예요. 스폰서 입장에서는요. 요 일정표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내가 이분을 누구를 도와줘야 될 건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본인의 어떤 그 사업 활동 내역을 확실히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스폰서분하고 어떤 식으로 후원을 이뤄 나갈 것인지가 이 활동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보도 미팅 및 상담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누구한테 가서 물건 팔았다, 뭐 제품 전달했다 이것만 적는 게 아니고 만났다가 주에 만나서 뭐 해줬다, 해모임 유산균 터마신 전달했다도 있지만 여기 약속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방문 설명하고 구입도 했는데 그냥 설명만 홍보도 하고 이런 거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활동입니다. 이게 여기 물건 내가 그래서 얼마 PB를 얼마 올렸다. 물론 내 목표가 있으면 좋지만요. 목표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얼마 이번 주간 동안에 얼마 목표 얼마입니까? 얼마 올렸습니까?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원리를 터득만 하면은 너무 편해요. 애터미 사업이. 너무 쉽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목표가 주어진 어떤 영업사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못 만나요. 사람들을. 왜? 그 사람도 나를 알아요. 이 친구 지난번에 나 뭐 좀 사줬는데 오늘 또 팔러 왔네? 나한테? 느껴요. 눈으로. 여러분들 말로만 말합니까? 눈으로도 이야기해요. 분위기로도 이야기하고요. 저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러면요. 나도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롱런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패턴을 이런 방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자, 생장점을 찾고 생장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생장점은 뭡니까? 시스템에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생장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식물처럼 꾸준히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꾸준히 밑으로 커져가는 거죠. 계속 글로벌로 계속 커져나가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드라이빙 뎁스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조직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드라이빙 뎁스인데 자, C에서 사업자가
이렇게 소비자나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인님 열심히 하세요. 내가 도와는 주는데 시인님 시원 열심히 키우세요. 그러는데 안 돼요. 내가 직접 잡아야 돼요. 이렇게 직접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내가 잡으면 C1을 잡으면 C3가 나오고요. C3 잡다 보면 C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잡고 가야 되네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우측 라인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C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S가 드라이빙 뎁스로 파트너를 직접 내가 찾아주는 거고요. 이분들 C의 코드가 내 코드다 생각하고 좌우 라인을 봐주는 겁니다. 이것을 C하고 같이 팀워크로 해내는 분이 뎁스를 계속 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라인 할 생각하세요. 좌에 6라인, 위에 6라인에서 12라인 할 생각하세요. 한쪽 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12라인을 하세요. 더 빨리 됩니다. 더 빨리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뎁스를 계속 잡고 나가는 거예요. C한테 맡기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체. 자, 세븐코어 완전 실전.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폰서분하고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번. 그리고 30명 이상을 내가 소개 미팅을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초기에 애터미 사업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판매사를 좀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30명을 내가 혼자 만나는 게 아니고요. 30명을 내가 좀 만나보고 그 중에서 내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분을 빨리 스폰서분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팀워크로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폰서 눈높이에서 이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눈높이에서 받는 게 아니고 내 눈높이에서 보면요. 자꾸 깔짝깔짝밖에 안 돼요. 뭐냐면 폰크렌즈 하나 팔고 그냥 요런저런 그냥 이래저래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스폰서분은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땡길 수 있는 사람 확 땡겨버린단 말이죠. 그거를 나는 내 지인이기 때문에 내가 못 땡겨요. 아, 얘는 시간 없어요. 옷가게에서 안 돼요. 얘는 미장원 하니까 시간 없어요. 자꾸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스폰서가 빨리 미팅 시켜주시면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여줄수록 빨리 네트워크가 생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석세스 아카데미하고 본사 세미나에 몇 명이 오느냐, 좌에 몇 명이고 위에 몇 명이 있냐. 어떤 분은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모였는데 다 내 파트너래. 근데 좌에 10명이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였는데 좌에 7명이고 위에 3명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좌우 언밸런스잖아요. 빨리 우측을 모아야죠. 이런 식으로 좌우 균형도 맞춰야 됩니다. 초대 인원,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 인원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표예요. 한 달 동안에. 이 시험을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석세스 아카데미에 내 파트너가 몇 명 오는가 관심 없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안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 인원을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오토 판매사 1명. 그죠? 오토 세미 판매사 1년 내에 3명 이상의 오토 세미 판매사.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한 명의 오토 세미 판매사를 만들면 월 약 2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발생 가능한 겁니다. 이게 계산 4월 하부터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세미 판매사는 절대 그만 안 돼요. 나하고 끝까지 할 분이 한 명 생긴다는 거죠. 이걸 6개월 안에 하시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올 연말까지 3명 정도를 좌우 라인에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300 정도 이상의 300 이상입니다. 300이 아니고 30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발생 가능하니까 이걸 올해 목표로 한번 꼭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A가 판매사 도전하는데 A가 판매사 도전해요. 나가 있고요. A가 판매사 도전을 하면은 내가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어떻냐 하면은 나의 좌가 250이 되고요. 우는 어떻게 돼요? 500만이 돼요. 그럼 내가 A를 도와준다고 이쪽이나 이쪽에 포인트를 넣는 순간에 무조건 후레쉬 아웃이 되죠.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은 어때요? 아, 여기 포인트 넣는 것보다는 여기다 넣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 하면은 A님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 천천히 하시라고.
왜? 언제까지? 내 좌측에 한 명 나와서 내 좌우 밸런스 맞을 때까지 조금 있다 하세요. 조금 있다가 계속 꽉꽉 눌러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왜? 내 좌우 안 맞다고. 예. 절대 안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 A가 있잖아요. 하다가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판매사나 이런 도전을 하는 타이밍이 있다고. 그때를 놓쳐가지고 시들시들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좌우 라인에서 막 하시려는 분이 나오는데 꾹꾹 눌렀어. 내가 내 좌측 될 때까지 꾹꾹 누르다 보니까 A가 시들시들해지고 밑에 파트너들이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그냥 스르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몇 달 내에. 1년 이내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판매사가 목적이에요. 내 애터미 사업의 목적이. 그러니까 월 200이 목적인 사람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꾹꾹 눌러요. 밑에 파트너한테. 왜? 자기 200 되는데 돈 적게 들어가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임페리얼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빨리 A부터 해서 이쪽 라인 한쪽이라도 빨리 키워버리면 여러분들 임페리얼 가고 팀장 가고 국장 가고 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은 어느 한쪽이든지 생장점이 나와서 큰다 그러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팀워크로 잘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꿈꾸는 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또 답변이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한쪽 라인이 이미 되어 있거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파트너가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나타났는데 아직 알을 못 낳아요. 왜? 아직 중딱이라. 근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기는 해. 그럴 때 모이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아직 알은 못 낳아요. 줘야 돼요? 아직 알 못 낳으니까 주지 말아야 돼요? 안 주면 굶어 죽는데? 안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모이 아깝다고. 왜? 알 못 낳는다고. 예? 이거 똑같잖아요. 예? 여기 도와줘봤자 내 수당에 변화 없죠? 그러니까 알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모이 안 준단 말이에요. 모이를. 죽어버려요.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키워 넣으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 직급 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급을 통한 성취감이 있겠죠? 이거 없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정체예요, 정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진급이나 승급이 없으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수당 상승하겠죠? 스폰서도 상승하고 나도 상승하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돈이 되면요, 더 많이 도와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폰서도 돈이 돼야 되고 나도 돈이 돼야 돼요. 수당 상승. 그 다음에 조직 성장하겠죠? 신규 리크루팅의 계기가 돼요. 왜? 내가 직급 도전을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초대도 하고, 그죠? 내가 제품 전달도 하면서 새롭게 리크루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그러면서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실력을 키우는, 왜? 복제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파트너들 복제시켜주는 그런 실전 연습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 때문에 직급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고인물은 썩어요. 그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끼지만 안 굴러버리면요, 이렇게 이끼 껴버려요. 낡아버린다는 거죠. 깨끗한 물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깔끔한 이런 돌이 돼 가지고 계속 굴러줘야 돼요. 이렇게. 자, 직급 도전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나 그냥 3월 하에 가고 싶어요. 나 그냥 5월 달에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스폰서하고 함께 계획입니다. 함께 계획해서, 그죠? 계획해서 가시라고요. 최소한 3개월, 6개월 뒤에 우리 그때쯤 한번 가봅시다 이러면서, 그죠? 예를 들어 3월 상반기에 누가 우리 위에서 누가 팀장 가시고 누가 국장 가시고 누가 본부장 가시고 누가 총장 가시고 이런 계획 속에서 내가 끼워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3월 하에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은 3월 상반기에 내가 맞춰야 되겠다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그리고 내 파트너하고 함께 계획해서 이런 식으로. 할당량 아닙니다. 이거 너 15만 포인트 해, B 20만 포인트 해, 이게 아니고 이분들하고 서로 계획을 해서 내가 이때 3월 상반기에 가기 전에 갈 테니까 가기 한 보름 전, 그죠? 보름 전이나 지금 이때쯤 이런 분들하고 미팅이 이런 식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너 보니까 우측에 15만 포인트가 모자라더라. 그럼 내가 한 15만 포인트 정도 우리 A 사장님한테 15만 포인트 정도가 들어가면은 수당 한번 받아가는데 내가 한 8만 포인트 넣어줄게. 내가 그때 3월 상반기에 판매사 가니까 나머지 한 7만 포인트 제품 주문할 거 있으면 그때 좀 사. 락티움하고 요즘 신제품도 많이 나와. 리셋밤하고 사는 김에 세트로 좀 사봐. 4+1이야.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서로 내가 포인트도 넣어주면서 이분이 수당도 받아가고. 그죠? 기분 좋잖아요. 한 번 받아가고 두 번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죠? 수당을 이렇게 주면서 포인트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트너들하고 계획을 해서 가시라는 거예요. 시작했을 때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때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미리미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내가 계획해봤더니 이런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나하고 스폰서분들하고 조금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도 하시는 게 좋고요. 스폰서 입장에서는요. 내가 좀 더 쓰고 그리고 내가 더 움직이시는 그런 도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는 결정적인 순간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포인트가 들어가거나, 그죠? 아니면 무슨 어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1번 자기 이익을 챙긴다. 2번 파트너의 이익을 챙긴다. 여러분 몇 번? 네, 1번. 네, 2번을 하시면 돼요. 자기 이익을 챙기지 마라 아니에요. 파트너의 이익을 먼저 챙긴다예요. 먼저. 네, 먼저 챙겨주면요. 나의 이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여러분 내 이익을 먼저 챙기잖아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면요. 파트너의 이익 날라가고요. 내 이익도 챙긴 것도 뺏겨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애터미 원리예요. 무조건 파트너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가면요. 여러분들 자기 이익이 조금 늦다고 생각돼도 나중에 30배, 60배, 100배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애터미 원리입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자, 성장 단계 아시죠? 여러분 에리니 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미 판매사가 4월 하반기에 예전에는 이게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100만 원으로 수당이 상향되고요. 4월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수동 판매사. 그죠? 그 다음에 오토 판매사 한 달에 2번. 그리고 요때는 오토 판매사는 판매사일 수도 있고 팀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미 리더스 500만 원 이상 전후 팀장 또는 국장입니다. 그 다음 이후에 리더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판매사 아니면 팀장 이렇게 판매사 아니면 팀장 아니면 국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7직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세미 판매사, 수동 판매사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단계로 넣어 놓으시라고요. 아니면 너무 에리니부터 판매사까지 너무 계단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단계로 올라가 보시라는 거죠. 자, 애터미 성공자가 꼭 갖춰야 할 자세는 신뢰를 절대 한 번이라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속 보이는 행동 한 번, 실언 한 번, 한 번의 폭언, 한 번의 비비불, 한 번의 무책임한 행동, 은행 행동. 제가 안 그랬는데요. 저 아니고 저 파트너가 했는데요. 스폰서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내가 속 보이는 행동이나 신뢰 있는 행동을 한 번 하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복구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실수했어요 내가. 그러면 빨리 사과하시면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예. 그리고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 하세요. 여러분 내가 줄 거 딱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직급 도전이나 이런 부분도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서로 해가지고 서로 돈이 되고 그죠? 조금 내가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소비자분들도 기브 앤 테이크 하시면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4+1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사세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몇만 포인트 하시면은 수당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더 도와드릴게요. 예? 10만 포인트 모자라는데 내가 6만 포인트 해드릴 테니까 4만 포인트 하실래요? 이왕 사시는 거? 근데 기브 앤 테이크가 어긋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 10만 포인트 모자라는데 내가 4만 포인트 할 테니까 소비자님이 6만 포인트 하세요.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맞죠. 균형이 시소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쓰시라는 거죠. 이게 인심 얻는 방법입니다.
내가 한 6 정도 하고 4 정도 하라고. 그런 정도. 5대5도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손해보시고요. 항상 도전하고 변화를 하셔야 계단 올라갈 때요. 직급 올라갈 때 변화가 안 되면요. 꿈의 변화나 이런 게 안 되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스폰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스폰서의 행동들을 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서만 딱 복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빨리 이 어떤 인식의 변화나 아니면 리더로서의 변화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릇이 더 커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딱 팀장에서 딱 머무르는 사람, 국장에서 머무르는 사람 이런 분들이 딱 있단 말이죠. 이게 뭐겠어요?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스폰서님 그거는 제가 뭐 안 되겠는데요. 스폰서님 그거는 내가 못 하겠어요. 스폰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뒤늦게 생각해 보면요. 스폰서님들 말이 다 맞아요. 리더는 뭐가 똑같아야 된다?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앞말과 뒷말이 똑같아야 되고요. 처음과 끝이 똑같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철저히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이 모습이 다르고 이 말이 다르고 이 처음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신뢰를 잃으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다. 그만두고 때려치우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애터미가 힘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자기 말을 모르면요. 계속 몰라요. 똑같은 실수 그대로 반복해요. 여러분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실패를 피하는 자가 아니고요. 역경을 극복하는 자입니다. 내가 좀 실수해도 빨리 잘못했다 그러고 역경 뭔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으면요. 이거를 이래서 안 되는구나. 거절이 너무 많아. 주변에 전부 다 애터미 안 할 사람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꼭 할 사람이 있을 거야. 끝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적 리더십. 월트 디즈니도 처음에는 파산한 회사, 월트 디즈니라는 회사가 지금은 엄청난 애니메이션 회사지만 처음에 파산한 회사였고요. 링컨은 말도 없이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낙선을 밥 먹듯이 했고요. 여러 가지 결점이 많아가지고 온갖 비난을 다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일어나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 성공을 했고요. 이 마윈 같은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거절이에요. 예. 취업부터 거절, 대학도 거절, 어디 면접 봤다 하면 거절, 예. 군대도 거절. 이랬던 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어요. 자, 리더의 존재 가치는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파트너의 꿈과 목표 성취에 여러분들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 예. 스폰서 파트너도 괴롭혀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 파트너의 꿈과 목표 성취에 기여하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를 내가 올해 뭐가 되겠다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의 파트너 몇 명을 세미 판매사 또는 오토 판매사로 하게 하실 겁니까? 요 목표를 정해보세요. 올해. 요 목표 정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목표도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우리 애터미의 복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복을 많이, 복 많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발굴되는 것도 좋아요. 신규로. 근데 있는 사람들 안 떨어져 나가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 안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더 쉬워요. 그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 잘 터득하셔가지고 신규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상담이 왔는데 자기 사업이 정체된 것 같아서 근데 자기 인맥 다 떨어진 것 같고 파트너들도 인맥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제가 계보도를 쭉 사장님 계보도 한번 봅시다. 제가 쭉 보면서 사장님 좌의 첫 번째 이분부터 위에 이분부터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훑어보시라. 다시 만나보시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가 왜 없다 그러니까 이유를 다 달라.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분은요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다시 들어갔고요. 이분은요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요. 다 이유
안 될 이유 꼬리표를 다 붙여놨어요. 100명이면 100명요. 자기 기억서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표를 안 되는 이런 표를 다 붙여놨는데요. 제가 생각 바꾸시라 그래요. 되는 이름표 한번 바꿔보시라. 그럼 이분은 장점 없습니까? 그러면 하니까 그래도 이분은 제품은 뭐 몇 개 안 쓰지만 그래도 꾸준히 화장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사업은 안 하실 것 같지만 그러면 이름표를 그래 붙여놓으세요. 제품을 꾸준히 쓰시는 정말 고마운 소비자. 예. 그 이분은요. 이분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팅은 잘 나온대. 미팅 잘 나오시는 고마운 우리 사업자 붙여놓으시라고. 위에서부터 쭉 훑어보시라 그랬어요. 사업자 3명 나왔습니다. 그 라인에, 한 라인에서. 어때요? 내 생각 바꾸시면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3월 달에 우리 사장님들 큰 목표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갈매기, 우리 그 기러기 떼가 저 멀리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제 시작해서 탁 이제 날아가야 돼요.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셔가지고 좌에 우에 내 소비자들 다시 한번 쫙 한번 훑어보세요. 쫙 한번 훑어보면요.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의외로 야 이런 신제품도 있냐. 신제품 위주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도 있었냐 하면서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있고요.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쫙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라인 정리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예? 3월 상반기에 여러분들 뛸 기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같이 한번 날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